수습 국면에 들어섰던 안양대 사태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역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군선교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2개 실행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교연과 한장총이 종교인 납세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안양대 비대위와 법인이사회의 협의로 수습 국면에 들어섰던 안양대 사태가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제안했던 해결 방안을 법인이사회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안양대 비대위는 투쟁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설립 71주년을 맞은 기독사학 안양대학교 사태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지난달 20일까지로 정한 협의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과의 협의에서 대진성주의 관련 이사 4명을 사퇴시킬 것과 학교법인 운영권을 교계 인물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하며 2월 2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강경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협상 당일인 2월 20일 협상 연기를 요구했고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려할 마음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만 하고 있었다. 성의가 없었다. 결렬 이후 안양대 구성원들은 즉각 투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학내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안양대와 관계된 모든 인물들이 대진성주의 불법 매각 의혹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능한 채널을 다 동원해서 이런 걸 이제 표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학생들도 학교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불교계 이단과 연루된 만큼 신학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반 대학 학생들도 자발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저희가 관성에서 파견을 위해서 우일학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은 계속해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4명 이사진들의 대진성주의 관계성을 몰랐다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최근 신학대학 교수진들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기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대 교수진들은 성명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한반도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과 연합기관 등 14개 단체가 모여 지난해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선 큰 틀에서의 합의를 넘어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또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한국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분과별로 나눠 토론한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극복 방안, 민간의 참여 확산, 북한과 세계 공동체 협력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단은 오는 4월 DMZ에서 진행되는 인간띠-잇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북한 바로 알기 캠페인과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국방개혁 2.0이 지난해 발표됐죠. 이에 따라 병사들의 생활 환경은 개선됐지만 군선교엔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군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4월이면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모두 허용됩니다. 이미 일과 후 외출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병사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최근 부대 내 교회엔 종교 활동으로 찾는 병사가 줄면서 병역 문화의 변화가 군성교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교군성교연합회 측은 개인 시간이 보장되고 외출과 외박 등으로 군인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기회로 삼고 새로운 사역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자연히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다. 군인교회는 군인교회대로 있는 자원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환경 변화에 따른 그것을 또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의 동시 외출은 부대 내 최대 63%까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최대치만큼 장병들이 외출을 희망한다고 보면 일요일 부대에 남는 인원은 37%에 불과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인원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교회에 출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군성교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교회로 장병들이 돌아올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보편화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사역은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 이제 어떤 전략적인 면이나 또는 전술적인 방법론적인 면이나 또는 아이디어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가고 적용하고 앞으로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병역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면서도 군성교에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 어떤 우리가 문화적인 문명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복음 증거는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복음을 통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바른 가치관을 설정하는 좋은 국민, 좋은 신자로 만드는 것이 군성교 사역의 하나의 선교적 비전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산하의 실행위원회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WMA 실행위는 지난해 열린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구성됐으며 분야는 통일과 난민, 연합훈련, 위기관리 등 22개에 이릅니다. 각 위원회는 교회와 선교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선교훈련 분야에선 교단선교부와 선교단체, 예비선교사의 기본적인 선교훈련을 연합해 실행키로 했습니다. KWMA 관계자는 연합선교훈련 활성화로 좋은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WMA 실행위는 13년 만에 재개원 예정인 세계선교훈련원을 비롯해 이주난민 자립지원센터도 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선교훈련과 이주민, 난민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선교 카테고리를 22개의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 같은 KWMA의 변화는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정책으로 전국의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위해 오는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급명세서 작성을 돕는 설명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얻은 자의 소득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년간 의무 제출을 유예했지만 2020년 소득분부터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선택, 또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납부의 선택 여부에 따라 작성법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각 교회가 선택한 항목에 맞는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회 활동비 등 교회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궁금할 땐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일요일 예배 의무 규정을 400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제들은 자신이 맡은 모든 교회가 아닌 한 곳 이상의 교회에서만 주일 성찬례를 하면 됩니다. 지난달 21일 런던 총회에서 나온 이 같은 결의는 최근 성직자와 성도 수가 줄어들자 사제 1명이 많게는 10곳이 넘는 교회를 담당하게 되면서 비롯됐는데요. 관계자는 1990년대부터 이미 영국 교회 중 절반은 일요일에, 절반은 토요일에 성찬례를 집전하고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맞춰 교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달 미주리주에서 열린 특별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찬성 438표, 반대 384표로 전통주의 플랜을 채택했습니다. 전통주의 플랜은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안수를 제한하는 기존 헌법을 유지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장 보수적인 안입니다. 총회 전까지만 해도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안수를 합법화하는 하나의 교회 모델이 통과될 가능성이 컸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대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총회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키로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전 세계에선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결핵, 말라리아 등으로 숨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요. 보고서를 제출한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특별조사관은 여기엔 어린이 60만 명도 포함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대기오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대기오염에 대한 조처를 한다면 생명을 즉시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동남아 대교구 교구장 세르기에는 북한 정부는 러시아 정교회에 호의를 갖고 있으며 기꺼이 손님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키릴 총주교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릴 총주교의 이번 방북은 러북 경제문화협력 협정 체결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집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교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이번 방북은 종교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은 중단했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에는 복구 징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동창리 철거시설 가운데 지붕과 문짝 등을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문가 참관하에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과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기적인 대응 체계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차량 운행 제한과 석탄 발전 상한 제약, 미세먼지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 조정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중고등학교 교실 중 약 74%에 아직 공기정화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를 조사한 결과 41.9%의 정화 장치가 없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엔 최소 73.9%가 장치를 설치했지만 중고등학교 설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저용량의 공기 정화 장치를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미설치 교실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는 10일 주일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해달란 청원을 다룹니다. 오 목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예장합동 편목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동의회 전날인 9일 끝납니다. 일각에선 교회가 노회에 청원을 올리면 위임식 등 뒤따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집을 잃은 카메룬 목회자들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고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사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보코하람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교회와 목회자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보살피기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교회 상담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 상담소에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가 새로운 소장으로 인선됐습니다. 전임 상담소장인 방인성 목사는 상담소장직은 사임했지만 계속해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8일 전국에 지정된 교회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슬로베니아 세계 기도일 위원회에 교회 여성들이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는 지정교회는 한교회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